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이번에 수능 보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른 과목들이 국어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탐 과목도 조금 까다로웠고 가탐도 조금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라이브 라이브 해설을 토대로 우리가 총평 한번 들어보면 좋겠고요. 선생님도 10시가 되면 이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라이브에서 총평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느낌만 말씀드리고 문제 해설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총평은 라이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수능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평이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생소한 정보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깔아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건데,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한국사는 지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만 뽑아내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주제만 찾으면 시험 문제 푼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만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었다면 쉽게 풀었을 것이고, 두 번째, 선생님이 틀림없는 급상승 모의고사라고 해서 파이널 강좌였죠. 파이널 강좌 모의고사 5회 제가 직접 만든 거잖아요. 솔직히 그것만 풀어도 그냥 다 맞아요. 오케이? 다만 한 개 정도는 소거해야 되는 거가 있었지만 웬만하면은 다 제가 문제 키워드 정답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직접 만든 문제는 풀어보고 가야 된다고 후배들한테 꼭 전해주길 바라고요. 되죠? 그 다음에 그 개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풀었던 것들이 자료로 다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저랑 함께 해야 된다라고 꼭 후배들한테 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밑주신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봐봐요. 고인돌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고인돌하고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토대로 우리는 해당 시기가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도 고인돌 주고 정답이 뭐였느냐? 비파형 농검이라고 했죠. 이거는 제가 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답이 비파형 동급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 상평통보라는 것은 조선 후기에 유통되었던 화폐죠. 되죠? 그리고 석굴암 본전불이 보이면은 신라구나 라는 거 알고 있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연등회와 팔간회 이것은 고려의 불교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서원이 설립되었다. 이거는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서원과 향역이 사림 세력의 성장 기반이라는 거 우리가 정리했었고요. 됐죠? 그래서 1번 문제 5번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기 위해서 생소한 내용들을 앞에 깔아두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선생님은 10년 넘게 역사를 공부하고 전공도 하고 그 다음에 실무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 내용만 보더라도 이거는 발해구나 라는 걸 알지만 교과서에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수능 포인트에는 요게 있죠. 오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던 이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발해라고 했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발해 문제에서 오경 15부 62주랄지 해동성국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발해와 관련해 가지고 국립대학도 하나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주자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았는데 한번 볼게요. 골품제라는 것은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 제도였고요. 주자감이 발해의 국립대학이다 라는 것이었고,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정조가 될 것이고, 대한국 국제하면은 대한제국 때 있었던 광무개혁 당시에 발표되었던 것이고요. 향부곡소라고 하면은 이거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여기 나오는 선택지 전부 다 저랑 다 정리했던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2번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예상대로 가나 사이 시기 문제가 나왔고 아마 이 문제의 오답률은 제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수업 때 무조건 강조했는데 우리는 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나를 기준으로 바로 앞에 내용만 떠올리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익숙한 단어가 보인다. 위화도가 보이고 회군 유턴했다고 하죠. 위화도에서 유턴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란 말이죠. 그래서 공민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었던 우왕 때 위화도 해군하는구나. 결국에는 이 문제는 되게 자료가 많지만 공민왕을 묻겠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조선책략 이거는 조선시대 근대식이죠. 그래서 2차 순시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중국의 정치학자 황준원을 만나가지고 조선책략을 가지고 왔더라. 됐죠? 그래서 이 조선책략이 소개되면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했었고요. 한성조약이라는 거 이거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이라는 거 우리가 정리했었고 홍경래난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세도정치기에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대우에 반발해서 일어났습니다. 라는 걸 정리했었고 사비천도라고 하면은 백제다라고만 기억하자고 했어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땅과 백성에 대해서 변화 주고 바로잡는 기관이다 라고 해서 이거 공민왕 때 권문세족의 대농장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었고 이때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했습니다까지 우리가 봤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도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정답하고 너무 똑같아요. 알겠죠? 항상 제가 이 9월 모평 전이랄지 아니면 6월 모평 전에 무료로 모의고사를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제일 많이 받는 오해가 뭐냐면은 문제를 모평을 보고 만들었냐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업로드 시점을 보면 제가 먼저 올린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알다시피 똑같죠? 풀어본 친구는 알 거예요. 여기 보면 후 삼국 통일에 따라 나오고 고구려 계승을 내세웠고 호족들을 포용하는 정책 펼쳤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호족 포용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혼인 정책이 있었는데 유력한 호족의 딸들과 결혼했고 부인이 무려 29명이고 자녀가 34명이라고 했어요. 후대 왕들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후나 말씀 남긴다고 했죠. 그 후나 말씀이 후뇨10조였잖아요.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 과거제를 시행하였다라고 하면은 이거 고려시대 광종이 될 것이고 평양으로 천도했습니까? 고구려의 장수왕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사군육진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세종이 될 것이고 홍범 14조라고 했을 때는 이거 제2차 가보기역입니다. 라고 기억하는 게 시험 출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이렇게 주면 좋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똑같잖아요. 여기 보면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설치였고 이거 보이면은 조선시대 성종이고 정답은 무조건 경국대전 완성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키워드 정답 그대로 똑같습니다. 한번 보면은 어디 갔을까? 경국대전 반포였다. 정답은 2번이고요. 됐죠? 오케이. 자, 나머지 선택지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대가야를 정복했다. 이거 신라 진흥왕인데 신라라고 기억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노비들의 안전을 검사하겠습니다. 호족들의 힘을 빼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광종이 시행했던 정책이었고 전국에 척하비를 건립했습니까? 조선시대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전국에 척하비를 설립했고 한성사범학교도 시험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2차 가보기역입니다. 라는 게 시험 출제 포인트라고 했어요. 됐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이야, 그림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그림은 직접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AI가 그림 그리는데 와 진짜 잘 그리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볼게요. 봐요. 이것도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료는 이 왕의 명령으로 무해도보 통지의 펴낸 무해도보 통지의 일부라고 해요. 오케이?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규장각이 보일 것이고 장용용이 보일 거예요. 이 두 기관은 이 왕이 설치했대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번 문제에서도 알고 그 다음에 요 6번 문제에서도 보이다시피 앞에 있는 생소한 정보로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지만 핵심은 뒤에 다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 조선시대 정조입니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이었죠. 신문왕. 그 다음에 탕평채. 오케이. 정답이라 부르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기억했냐면은 처음에 붕당이 형성됩니다. 동인, 서인. 근데 동인이 다시 북인, 남인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인조 때부터 이제 아름다운 공존이 일어납니다. 서인과 남인의. 그러다가 예송이라고 해서 현종 때 한번 대립하게 되고 환국이라고 해서 숙종 때 국면이 자꾸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이 너무 힘을 가지는 나라가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군국 기무처 보이면은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느냐? 제1차 가보개혁을 떠올려야 돼요. 됐죠? 삼천개혁 때 이거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 정부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교육 입구처서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뭘 떠올려라? 제2차 가보개혁을 떠올려라 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요거 함정이었죠. 함정. 뭐냐? 실제로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표현을 좀 바꿨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운요 사건의 영향으로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라고 외웠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난이도를 좀 높인다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 대신에 별칭을 썼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조일수호 조규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아마 공부를 짧게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답이 없네? 막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 조일수호 조규가 강화도 조약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는 것은 운요 사건 이전이고요. 정동 행성 이문소가 폐지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공민왕 때고요. 병인양요도 운요 사건 이전이죠. 둘 다 1번, 4번은 전부 다 흥선대원군 집권기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가 체결됩니다.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조선시대죠. 강해군 때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강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됩니다. 됐죠? 정답 3번.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선생님이 이야기 형식으로 풀스토리를 한번 수업 때 들려드렸어요. 하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봐봐요. 구식군인들이 몇 달째 급료도 지불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구식군인들에게. 이때 무려 13개월치의 월급이 밀려버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다투다가 군인들이 결국에는 궁궐로 들어가 고관을 살해했으니 이것은 뭐다? 1882년 임원년에 있었던 군인들의 난동사건, 이모군란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모군란과 관련된 거 찾으면은 정답 1번 주면 되겠네요. 북벌운동의 배경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험 포인트죠. 병자 호란이고요.
조선혁명군의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거 1930년대 초반에 한죽연합작전과 관련된 것이고요. 분화로드 운동의 결과라고 하는데, 분화로드 운동은 문맹 퇴치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의 하나였고요. 물산 장려 운동, 이거는 20년대에 우리의 물건을 우리가 먹고 입고 사 써주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관련이 없네요. 정답 1번 주고 넘기고 9번 갑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되게 생소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숨어져 있어요.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네요. 지도자 전봉준 나오죠. 전봉준 보이면은 무슨 운동을 주도한 인물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YH 무역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걸 타고 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김영삼이 유신체제를 비판하게 되었고, 당시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되게 되고, 김영삼의 정치 기반이었던 부산 마산에서 부마민주항쟁, 다른 말로 부마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니 이것은 관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집강소,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농민들이 만들었던 자치기구 집강소, 정답 2번일 것이고, 원산 총파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 감독관이 한국인을 구타하면서 일어났던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 원산 총파업이니까 관련이 없고요.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한 것은 포인트 알아야 되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습니까? 3.1운동이네요. 이따가 3.1운동 문제 나오는데 자세하게 한번 볼 것이고, 정답 2번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미주신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너무나 똑같아서 그냥 풀어볼게요. 쭉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공포한 법령이래요.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국가총동원법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1930~40년대 일제강점기 제3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이 3기는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기분 나쁘면 정답이라고 했어요. 기분 나쁜 거 찾으러 갑니다. 호포제 실시,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행한 거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쌍성 총간부 회복했다. 고려 공민왕이 영토를 확정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입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관련이었고, 이야 기분 나쁘다. 일본 천황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으로서 충성을 맹세하세요. 기분 나빠요. 특히 우리 싫어하는 거 뭐예요? 강요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 처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다음 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포인트가 보완해. 그래서 암기 팁도 알려드렸는데, 황무지를 보완하라 라고 해서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던 것이 보완회였죠. 결국에는 보완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제가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해야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쭉 보니까 오케이, 정답 3번이고요. 삼미증식 계획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해당하는 2기에 일본이 쌀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계획이었고요. 암태도 수약쟁이도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해당하는 2기에 있었던 농민운동이고,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것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였고,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제정된 것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주면 되겠고요. 12번 갑니다. 요거는 조금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
요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쭉 보니까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귀영이 어디서 많이 본 이름입니다. 네. 귀영이가 서울 간 지 3년 만에 한 장의 편지가 그의 아버지께 왔다.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백정 노른마소 그리고 그것은 귀영이가 고향 학생 친목회에서 백정의 딸이라고 쫓겨났던 날 썼다라는 거예요. 이 백정이고 1920년대네 일제강점기구나.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될 게 제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된 거예요. 하지만 이 백정 같은 경우에는 도축업자를 의미하면서 조선시대 후기에 천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계층이죠. 그래서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보다 잔존하는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정들을 중심으로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지고 형평운동이 추진되었구나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은 뭐냐 갔을 때 4번 주면 좋겠고요. 요 도병마사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구니까 도병마사는 고려 거다라고 기억하라고 했고요. 당백전 발행이라는 것은 흥선대원고대 경복궁 중건 할 때 돈이 없으니까 찍어낸 화폐가 되겠죠.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고요. 박정희 정부고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의 영향 참 많습니다. 되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입니다. 요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장인한 전명은 의거를 계기로 포인트 미주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단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거 두 가지를 배웠어요. 대조선 국민군단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목청으로 훈련했는 것이고 장인한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저격하고 나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단체가 뭐냐? 대한인 국민회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대한인 국민회 같은 경우에는 뭐랑 비교했었냐면은 자, 요게 미주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요. 대한 국민의회가 있었을 거예요. 요 대한국민의회는 임시정부로서 3.1운동 직후에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 글자로 된 사자성어인가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보고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팔방 미인이다. 알겠죠? 그래서 미주는 인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미인이에요.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이고요. 대한강복회는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다. 2023학년도 9월 모평 때 우리가 어려웠던 거 한번 기출문제 정리했었고요. 조선어학회 민족문화수호운동인데 우리말 지키려고 했잖아요. 일단 선생님이 제일 잘 쓰는 표준어도 한번 제정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다른 말로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시도했는데 당시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면서 해산하게 되고요. 조선 밀립대학 기성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한 거니까 정답은 1번 주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 말고 앞에 많은 내용을 깔아놨습니다. 쭉 보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요 가 근처에 가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오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가의 체결이라고 했으니까 외교권 박탈과 관련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을사년에 강제로 체결되었구나. 을사늑약. 다른 말로 제2차 한일협약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포인트 가겠습니다.
독립문 건립에 영향을 주었다. 독립문을 건립한 것은 독립협회가 될 것이고요. 그죠? 삼별초가 항쟁했다. 이거 고려시대인데 고려 정부가 몽골에게 항복하고 원래 강화도로 피신해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삼별초가 항쟁을 했고요. 비변사가 설치된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삼포회란 때문에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파견,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선생님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했고요.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은 삼정,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주면 되겠네요. 4번. 자, 15번입니다. 미주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요 앞의 내용도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 알고 싶은 점은 여기 나오네요. 자, 이 운동에 관한 서술인데 쭉 보니까 일제의 강압적 통치에 대한 반발, 고종의 서거, 고종이 돌아가셨고요. 민족 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3.1운동이네요. 그러면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게요. 3.1운동의 결과 이제 원래는 무단 통치였는데 이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고요. 3.1운동 때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오케이. 정답 1번이네. 만민공동회, 이것은 독립협회. 그죠? 그 다음에 치안유시법에 의해서 탄압받았다라고 하는데 치안유시법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제2기에 일본이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고요.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했습니까? 이거 좌우합작운동이네.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반발해서 중도 세력들이 추진했던 좌우합작운동이고요. 한일협정, 다른 말로 한일기본조약, 그 박정희 정부 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조약인데 이것에 반대한 것은 6.3 시위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주면 되겠고요. 16번으로 갑니다.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요 중간쯤에 보니까 가은은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합작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수립했습니다. 이 군대는 무엇인가? 한국강복군입니다. 한국강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고 대일 선전포고 그리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했고 미국 전략정보처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니 이 중에서 답이 있을 것이다. 갑니다. 쌍성모에서 승리하였습니까? 이거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죠. 1930년대 초반 한중연합작전 때 나오고 인천 상륙작전 is 6.25 전쟁 고종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임금을 복귀시키겠다는 복벽주의를 추구했던 이 단체 누굽니까? 독립의군부.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좌신의 북로군정서가 있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연합했다.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영국군과 연합했죠. 정답 5번. 됐죠? 오케이. 17번 갑니다. 가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포인트가 되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다. 보통선거가 뭐라 했냐면은 특정 나이만 넘으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주겠다. 보통 사람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50총선거다. 이 50총선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뽑혔고 그들이 초대 국회가 됩니다. 근데 이 초대 국회에서 7월 17일 날 제헌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제헌국회라고도 불립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정답 2번이고요. 발췌개헌은 이거 이승만 정부 때죠. 오케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는 유신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았었고요. 아간파천에 일어나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의미사변입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었고요. 조선 태영령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뭐다? 일제강점기가 시작이니까 일제강점기. 네. 국권이 빼앗겼기 때문이죠. 한국병합조약에 따라서 빼앗겼기 때문에 1910년대 조선 태영령이 시행됩니다. 정답 2번이었고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금융실명제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라는 거 우리가 포인트 잡았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부는 뭐냐? 김영삼 정부였고 김영삼 정부 때 경제정책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갑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 우리나라가 돈이 없음을 만천하에 전 세계에 선포하게 되고 IMF에 해당하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IMF가 정답일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이고 아마 OECD인가? 정답 4번 네, OECD 있을 것이고 지계를 발급한 것은 대한제국 시기였습니다. 광무개혁 당시에 발행했던 땅 문서가 지계였고요. 경부고속국도도로를 개통한 것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을 체결했다. 이모군란의 결과였습니다.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막아줬으니 청나라 상인에게 특혜 주겠습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습니까? 이거 재헌국회의 업적이잖아요. 그래서 농지개혁법하고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이라 부르는 거 그것을 갖다가 재헌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 19번입니다. 밑줄친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시위한 서울의 대학생들은 나왔다. 3.15 부정선거. 됐죠? 이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있었던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4.19 혁명이라 부를 겁니다. 그러면 4.19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봐야 되죠. 3.1 민주구국선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정답이었는데 이게 유신 반대 투쟁이죠. 오늘날 명동성당에서 제야의 인사들이 모여서 유신체제를 비판했잖아요. 4.13 호원철폐를 주장하였다. 6월 민주항쟁이죠.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고요.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네요. 육신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순종의 서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서거는 3.1운동, 순종의 서거는 육신만세 운동이었고요.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3차 개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 됐죠? 오케이, 굿.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밑주신 이 성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폐해서 옳게 고른 것은? 똑같은 문제. 무조건 이거 고정된 유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기출된 것도 있죠. 보면은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이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이우락이었고 제가 성대모사도 했잖아요. 약간의 부정계약. 중앙정보부장 이우락입니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근데 이 7.4 남북공동성명은 유신체제가 통과되는데 악용되었다라고 했어요. 유신체제가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원칙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했지만 당시 우리나라 유권자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중에서도 90% 이상이 찬성했던 것이 유신헌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제가 설명했냐면은
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 초까지 경제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에 더불어서 통일까지 하겠다고 하니 박정희를 밀어줬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어떻게 될까? 유신헌법에 악용되었으니까 정답은 3번이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수능 해설 강의 마무리 지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선생님도 수능 끝나는 지가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0년 정도. 오케이. 여러분들도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을 겁니다. 시험 잘 본 친구들은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못 본 친구들은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수능을 내가 원하는 점수만큼 못 봤다라고 했을 때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고생했으니까 당분간 좀 쉬세요. 오케이? 선생님도 그 수능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온갖 미신을 다 믿으면서까지 수능 잘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케이? 제가 괜히 최근에 원래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근데 수능이 다가오니까 왠지 자르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제가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기분이 남아있어서 이번 주에 많이 우울하고 많이 몸이 아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힘든 수능이라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머리도 이제 자르셔도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남은 삶은 진짜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원하는 대학 가서 원하는 꿈 반드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은 언제 만납니까? 라고 했을 때 대학교 가시면은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필수 자격증인데 제가 내년에 이투스에서 무료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강좌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까지 취득한다면 여러분들은 대학생활도 챙기고 자기개발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